중에 정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동화전과 있어. 동화 정가. 동화전과. 아, 우리 대통령님이 오늘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사람은 정가가 다 있다.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 오늘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법무부하고 재정경제부에서 형벌 합리화 방안 보고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워딩을 했답니다.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 권력이 너무 커졌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는 비정상 방송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PD 두 분하고 우리 세 명이 다 전과가 없어요.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제 주변에도 전과 없는데요. 다 좀 비정상적인 집안에 저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소는 조작 기소고 네. 전과는 형사처벌 남발의 결과고 뭐 네. 그러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본인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보시는 건데 네. 지금 본인께서도 사실 전과가 있고 네. 민주당에 나오는 후보들이 줄줄이 전과가 지금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기에는 이거 뭐 거의 전과 다 있어 우리. 그러게. 네, 전 세계에서 전과가 제일 많은 나라네 우리나라가. 본인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지인들의 이 모집단 자체가 그러니까요. 상당히 전과 물론 오염됐어요. 거기가 오염된 거지. 정치하는 분들이 원래 전과가 많기는 해요. 그렇죠. 아니 참 이게 네. 바람직한 거는 아닌데 네. 이게 뉴노멀이란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정치인이 전과가 있는 게 거의 뉴노멀이 됐습니다.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행정법 제재로 가야 될 거를 뭐 네.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걸 가야 될 맞습니다. 거를 갖다가 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소방법 위반이나 이거 다 형벌 대상이거든요. 네. 벌금이라도 어쨌든 그 전과로 남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전과 범위가 넓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과가 뭐 그런 부류의 전과는 아니잖아요. 사실. 음주운전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전에 네. 전과가 있었던 게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그렇죠. 종류고 PD 사칭 그 네, 관련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사칭이고 네. 그 무고하고 같이 있었던 그 그렇습니다. 사건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법에 해당되는 그런 게 남용되고 있다. 이거하고 네. 좀 취지가 진짜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옛날에는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육체형을 많이 살게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경제적인 처벌이 더 낫다. 그러니까 벌금 같은 거를 낮게 하지 말고 굉장히 올려갖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이런 식의 워딩이 결국 뽑힐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얘기가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대통령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이제 쇼츠나 이런 거 지금 많이 네.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후보. 예. 그러니까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신 분이 저 음주 전과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뭐 잘못이에요? 지적하지 마세요. 저한테 사과하세요. 막 이런 영상이 지금 네.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니 도대체 민주당은 범죄에 대해서 이 인지 감수성이 왜 이렇게 국민과 달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이 워딩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뭐 거의 다 전과 있어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라고 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니까 대통령부터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 내부의 후보들이 이렇게 지금 오만하고 떳떳한 것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적반하장의 현장 여러분에게 역대급인 보여드리겠습니다.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분이죠. 있습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음주.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안 찍었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의심해 주시고 정말 사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영미 네. 안산시장 이제 저 당시에는 예비후보였어요. 네. 경선도 이제 하기 전에 저 영상이 찍힌 건데 아마 경선이니까 상대 후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영상을 상대 후보가 찍었나 봐요. 네. 상대 후보가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게 막 일파만파 퍼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영상을 좀 최초로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김영민이라는 이제 유튜버인데 개그맨 김영민 예 씨죠. 개그맨 4시 10분 예. 그때 한창 했던 그분이 네. 이제 올렸는데
그래서 이 천영미 후보가 김영민 그 이제 개그맨한테 전화를 계속했대요. 뭐 내려달라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보냈대요. 천영미 후보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 문자를 보고 답이 온 게 그때는 이제 경선에서 이제 이겼었나 봐요. 아 그래서 저기 문자가 고맙습니다. 덕분에 본경선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비꼬는 거야. 비꼬는 진심이야. 거죠. 비꼬는 거죠. 아니 당신이 내 영상 그렇게 올려주신 덕분에 나 떡상했어. 나 영상도 지금 많이 퍼지고 내 이름이 인지도가 올랐어. 그렇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겼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정치인 기준에서 보면 뭐 부고기사 빼고 뭐 다 좋다면서 뭐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뭐 그러네. 진심일 수 있겠네. 그죠? 네. 아, 근데 정도껏 하셔야지. 지금 이 음주운전을 본인이 잘했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하는 영상이 퍼졌는데 네. 부끄러워해야죠 본인이. 그리고 네. 너무 적반하장인 게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지금 저기 다 와 있는 사람 민주당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안 찍었냐 이재명 대통령 전과 있는데 안 찍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얘기 조심하고 사과해달라. 놀랍지 않아요? 아, 좀 약간 두려운 것 같아. 이게 진짜 네. 아, 이게 도덕 기준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음주운전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네.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왜 십자가 밟기라고 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는 그렇죠. 너가 정말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너가 기독교인이면은 여기는 십자가를 밟아라. 이런 식으로 네. 어떤 나름대로 이거 무슨 사상 검증을 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저 영상 한번 잘 보시면은 모여 계시는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도 네. 음주운전 얘기가 나오니까 네. 괜찮아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 예, 맞아요. 괜찮아. 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막 힘을 받은 저 후보가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전과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 뽑았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를 들먹이는 것은 좀 금기시해 왔었거든요. 그나마 네.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전과가 있어도 뽑혔지만 네. 굳이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킬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떳떳하다 못해서 이제 이게 완전 뭐 어때서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시점이 아주 대통령이 전과 얘기를 한 게 아주 유의미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어제 오늘 화제가 굉장히 크게 됐잖아요. 특히 어저께 이제 화제가 많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 논란을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어저께 기분상 저는 야 이분은 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찍혔겠는데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안 찍었습니까? 그러니까 워딩을 정확히 읊어드리면 그리고 저 음주운전 있습니다. 음주전과 한 번 있습니다. 음주전과는 그냥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여러 번 있는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워딩을 보면서 야 이거 대통령 영린을 건드렸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네, 너무, 그러니까요. 야 나 가만히 있는데 내 전과기를 그러니까. 왜 네가 들고 나오니?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바로 국무회의에서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천영미 이분 거의 현지 다음으로 뭐 애지중지 영미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대통령께서 네. 직접 나서서 거의 실드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정도 정가는 다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 정가 그 정도 다 있어.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혹시 이렇게 규제 개혁이나 뭐 이런 네. 데서 대통령이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생각이 있더라도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걸 알았으면은 네. 보통 정치 문법에서는 좀 띄었다잖아요. 며칠 있다 하든지 그렇죠. 나중에 하든지 그렇죠. 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다음날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대통령이 이 발언이 어떻게 일파만파 될지를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 나 전과 있어. 그런데 전과가 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나을까? 전과 있는데 뭐? 라고 얘기하는 게 앞으로 내가 더 나을까? 저는 이 판단을 그렇죠. 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 특유의 그 정면 돌파 네. 이 그 스타일이 또 나온 거예요. 그 부동산 가지고 SNS 계속 이재명 대통령 올릴 때 저희 입장에서는 저거 부동산 분명히 민주당에 이재명 정권에 불리한 건데 네. 왜 저걸 자꾸 건드리지 싶었는데 이게 정면 돌파로 그냥 막 나가니까 이게 또 먹혀요. 그래서 다주택자 막이다, 막이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걸 치고 나가니까 그렇죠. 그런가 보다 또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역시 뭐 이렇게 숙이거나 뭐 미안하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 있어, 뭐 어때, 뭐 이렇게 지금 가니까 사실은 이거는 통상적으로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사실 평가할 그쵸. 만하잖아요. 통상적이라면 그렇게 되는 네. 것이 맞는데 네. 그리고 보통 음주는요 떠올려 보면 우리가 거의 살인과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음주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특히 정치인들이 음주 있으면 특히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가 있으면 바로 그냥 가감 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할 정도로 안 되는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예요 음주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와 이건 뭐 적반하장을 넘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 난감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네. 지만은 반박할 이 여유 그냥 생각을 못하고 맞아요. 헉 하고 네. 이렇게 찌르는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바로 반박해야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없게 만드는 에? 정말 하고 입 벌리고 있게 그렇죠, 되죠. 맞아요. 어안이 벙벙한 네, 상황. 맞아요. 네. 네. 지금 이 천영미 그 후보는 도의원을 3선을 했습니다. 1966년생이고 학력 보니까 안산공대,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뭐 이렇게 나오고 석사하기도 했더라고요. 그 이 음주운전 문제가 된 음주운전은 19년 전 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추가 전과가는 없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도의원 3선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시장 후보로 나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과거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사회복지 뭐 이런 쪽의 활동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전과가 있어서 이재명 안 찍었냐?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해라. 이 기적의 논리를 개발을 해내고 이 개발을 했는데 대통령은 그 다음날 놀랍게도 웬만한 사람은 전과 다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 세계에서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팩트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물론 나라마다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뭐 범죄 기록으로 어디까지 산정하는 이게 나라별로 좀 다른데 보니까 한국은 전과자가 1200에서 1300만 명 정도 지금 있는데요. 우리 국민 4400만 명 중에. 근데 이것도 사실 누적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전과자가 너무 누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면 같은 걸 정기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 사면 한 결과 지금 한 1200, 130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미국 경우에는 경범죄까지도 전과자로 다 넣기 때문에 30에서 40%가 정도 된답니다. 영국도 한 25에서 3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더 낮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전과자가 아마 가장 많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게 지금 팩트 체크가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수치만 봐더라도 네. 일단 나라부터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사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확신을 갖고 혹은 물론 가장 많을 것이라고 얘기해서 가장 많다라고 확증하진 않았지만 웬만한 사람 전과 다 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과가 가장 많을 거다. 대통령 입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면 사실 이거를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백업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정치를 많이 한 사람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제목으로 뽑혀 나올지를 그거 몰랐을까요? 아우 너무 알죠. 알죠. 너무 네.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뭐 모럴 해설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도덕성이 막 무너지는 그런 것을 많이 경계를 하는데 지금 선출질에 나오는 저런 이제 정치인들도 뭐 음주운전 정도는 어떠냐 이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데 아니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애들한테 괜찮아. 대통령도 음주 정도는 해. 그래도 대통령이 되는데 뭐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법과 규칙과 모럴이 어떻게 이 서고 있는지가 너무 진짜 심각하고요. 네. 대통령도 전과쯤 있어도 다 대통령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나라다 그러면은 이 애들 입장에서도 뭐 결과만 좋으면 되지. 뽑히면 되고 뭔가 결과 위주로 가게 되고 과정은 정말 이게 무시가 되는 이런 게 정말 저는 좀 무시무시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과가 좀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업하면서 있고 네. 뭐 이렇게 있었었는데 와 근데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 그렇죠. 그거 정말 보다 처음 맞습니다. 보는 이런 발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도 좀 대통령이 부끄러워했었죠. 근데 그렇죠.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보수 대통령도 전과가 있었고 진보 대통령도 전과들이 있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보수 쪽의 대통령들은 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제 지금 대통령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그렇죠. 것이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마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에서 나는 대한민국 그 검찰 독재의 희생자이다라는 네,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결과, 즉 그래서 본인이 전가로 기록된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부정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뉴노말이 언제 생겼냐면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조국 사태 때. 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조국이다. 아니 보통은 그동안 맞아요. 검찰 수사를 받고 뭐 압수수색 받고 이러면은 아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일단은 인정부터 하고 들어가는데 검찰 수사 자체가 이게 그죠. 부당한 공격이고 조작 수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뭐 숫자가 무슨 어디서 1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완전히 그냥 이 도덕 기준 자체가 정말 네. 망가진 네.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낙제를 시켰더니 선생님이 시험 문제 거지같이 내서 그렇다. 그렇죠. 나는 대한민국 시험 제도의 희생자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는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와 시스템을 때리면서 네. 이거에 대해가 피해를 본 이제 네. 피해자다.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제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해 나가는 약간 그런 이제 법이거든요. 그런 수법인데 지금 민주당 후보자가 지금 이것만 SNS에 난리가 난 게 아니고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양승조 이제 그 네. 충남 도지사 예비 후보였는데 사람들에게 또라이 발언을 합니다. 이것도 좀 엄청난 건데요. 뭐 혼잣말이라고 하지만 찍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또라이 발언을 하면서 이것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고 가실래요, 그러면? 네. 저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뭐 들어보죠. 오셨어요. 민주당 좀 도와줘야 됩니다. 곰사탕이 맛있어요. 네, 서울서 오셨어요? 예, 건강하시고요. 서울. 아니에요. 아유, 또라이구나. 감사합니다. 참. 네, 저렇게 시민분들을 향해서 저 또라이네 또라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지금 다 찍혀가지고 SNS상에 엄청 지금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또 이제 SNS에서 막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해명을 했는데요. 해명을 하면서도 아니 윤호개인인 것 같아서 그렇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호개인이면 또라이라고 시민에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페이스북에 해명을 해놓은 페이스북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어떤 시민분들은 또 맞아 저 사람 또라이 맞아 민주당 지지 안 하는 건 또라이지 뭐 이렇게 하니까 양승주 저분이 또 거기에다가 좋아요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전혀 뭔가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안 보이고 계속 동조하고 있는 저런 상황입니다. 이게요, 천영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과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 컨트롤 못해서 죄송하다, 부적절했다라고 사과를 했고, 양승조 후보도 지금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국회의원도 하셨고, 법조인 출신이고,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은. 이게 저는 네. 지금 그러니까 우월감, 승리감에 도취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걸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다고 봐요, 사실. 네, 아니 지금 국민이 두렵고 야당이 두려우면 이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만한 거죠. 네. 그러니까 6월 국민의힘 3일 나왔어요, 여기. 예, 국민의힘 빨리. 제 잘못입니다. 이게 정말 민주당은 6.3에 생각이 지금 없어요. 6.3은 어차피 내가 음주운전이라고 말을 해도 내가 도라이라고 말을 해도 네. 어차피 나 찍어줄 거다. 어차피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3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네. 6.3 이후 그 이후에 뭔가에 또 당권, 대권 뭐 이런 거에 지금 다 신경이 써 있는 것 같고 지방선거에는 정말 지금 당연히 나를 찍어줄 것이라는 네. 그 오만함. 예. 진짜 오만하죠. 그게 지금 드러나는 것 정과 같습니다. 기록 관련해서 뭐 네. 어제 기사인데 뭐 이런 게 있었네요. 그 정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국민들 뭐 정과가 뭔 상관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니까 조사를 해봤나 봐요. 뉴데일리에서 서울시 의원 예비 후보 257명 중에서 64명이 정과자. 그러면 4명 중에 1명. 야, 이러면은 그 우리 지금 여기보다는 비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오. 우리 지금 5명인데 저까지 하나 없는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어떻게 지금? 예, 그러니까요. 아니 선출직에 이거 참 기본적인 건데 말이에요. 선출직에 나오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오는데 대표가 안 되잖아요. 정과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없는데 본인 저렇게 정과가 있으면은 뭐 도대체 본인이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대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수치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 지금 국민의 약 한 4분의 1 정도 27에서 30%니까 후보 중에서도
적정 비율로 한 30%는 전과자가 있어야 지금 국민을 그러네. 대표한다. 국민을 근데 되네. 대표성 있네. 대표할 게 이렇게 없어서 정가를 대표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이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60%가 민주당. 네네네. 과잉 대표되고 있는. 그 전과자 중에서 60%가 이제 민주당이라는 60%가 거네요. 민주당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음주운전 얘기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음주운전이 17명으로 최다라고 하니까 나도 있다 이러고 손든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있어. 이재명은 찍었어 지난번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근거가 네. 뭐 이렇게 통계에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이 통계 재밌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전국적인 지표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전국 단위로 해도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네.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같아요. 네. 네. 놀랍네요. 이게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기초, 광역, 지방선거 의원 이제 면접을 보거나 네. 후보자들을 쭉 받아보면 그렇게 범죄 경력이 많다는 거예요.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근데 이거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 따질 것 없이 좀 이런 문제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을 했죠. 왜 선출직 하시는 분들이 범죄가 내 주변에는 이렇게 없는데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왔는데 왜 이렇게 범죄가 많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적어도 그분들 당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배제시켜야 된다. 범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컷오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시도 했었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잘라야 된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이제 소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다 있는데 뭐 어때가 돼버린 게 참 너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이게 저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전과 기록이라는 거 이거 상당히 남기기 힘들어요. 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일단 뭐 경찰서 받아야 되죠. 네. 경찰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검찰에서 기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약식 명령으로 넘겨서 법원에서 도장을 꽝 찍을 수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재판 단계에 넘겨서 거기서 유죄가 나야지 이게 남는 건데 이 모든 허들을 다 넘어서 지금 전과 기록까지 남았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다 이게 지금 검찰 기소권이 남발되어서 이를테면은 뭐 무고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라는 종류의 주장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꽤 많은 허들을 두고 있다라고 지금 맞습니다. 양 변호사 얘기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검찰이 폐지가 되더라도 네. 공소청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뭐 경찰 그리고 뭐 공소청 그리고 법원 이거 다 거쳐가지고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거가 지금 레코드에 남아 있는 건데 네. 이게 가벼운 거냐? 이게 전 국민이 웬만하면 다 있는 거냐? 그러게요. 그리고 음주는요 제도 탓할 수 없는 게 술 누가 먹였습니까? 본인이 먹었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먹고 본인이 핸들 잡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제도 탓할 게 있으며 시스템 탓을 할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전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음주인데 네.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시민 당신 정중히 저한테 사과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전과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제가 알기로는 경제사범들의 누적 전과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법체계에 있어서 그 사기범 같은 거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수십억 벌어도 뭐 대충 1년 때우면 된다, 뭐 몇 년 때우면 된다. 이런 관행들이 쌓여져 있어서 오히려 법을 우습게 보고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러면은 수사를 하는 그 검찰을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양형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네. 뭐 사기 전과 같은 경우에 네. 특히 그냥 뭐 단순히 개인 간의 사기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다단계 사기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금융 뭐 사기. 네, 그러니까는 뭐 피해액이 뭐 최소 몇천억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정말 알려진 사건들은 뭐 중형을 선고받기도 하지만은 아닌 사건들은 정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들이 몇 개 안 돼요. 맞아요. 그 몇만 건의 사건 중에서 언론에 네. 기사 쓰는 사건이 몇 개나 되겠어요. 네. 나머지 사건들은 알 수 없는 경로로 정말 어이없는 가벼운 형을 받고 끝나는 경우도 꽤 많단 제가 말이죠. 과거에 이제 그 전과자들을 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전직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을 보니까 정말 사기 전과가 한 9범, 10범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과가 많으신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 나이가 많지는 않으시네요 했더니 사기 전과는 오래 안 살아요. 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사기 전과는 오래 안 산다. 예.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적적으로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건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실 사기 전과는 오히려 굉장히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게
오히려 누구를 때렸다 이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오히려 1명, 2명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사기 전과는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사기 전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많더라고요. 악용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분명 이거 된다고 이거 정말 뭐 10,000원 물론 이제 그런 믿음 자체가 허황된 거 아니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네.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불려주겠다 뭐 이래서 이제 돈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집어넣는데 네. 그 돈 다 날아가고 네. 뭐 가정 풍부박산 나고 뭐 이런 식이니까. 진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수많은 전과자들이 환호를 할지 혹은 수많은 비전과자들이 정말 분노를 할지 네. 아 네. 정말 저는 분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